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참여는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빴어요. 아유,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쵸. 네. 더군다나 이제 직전에 장마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요. 네. 예, 고됨이 좀 많이 많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목소리 들려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오늘 계란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게 혹시 만신할아버지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올까요? 예, 좀 오랜만에 시참하는 거기도 해서, 저도 이제 뭐 한동안은 그쪽을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요번에 공교롭게도 그쪽 근처로 해서 제가 관리하는 구역이 생겨서 근처에 갔다가 이제 한번 뵀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할아버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아,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돌비 계란과자 할아버지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이야기 들으시면 돼요. 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계란과자님에게 소중한 분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과자예요. 얼마 전에 아드님을 뵀어요. 신하들 분이시죠. 네. 저야 뭐 지나가다가 한번 중간중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터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으로 제가 담당한 거에 좀 몇 개가 생기면서 그럼 간 김에 좀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뵈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딱 받으시더니 되게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오늘 왠지 되게 반가운 소식이 올 것 같았는데 그게 지금 전화 받은 게 그건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담당하는 거에 생겨서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생각나가지고 연락을 드렸다 했더니 시간 혹시 괜찮으시면은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냐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카페에서 만나뵙고 그냥 간만에 본 거니까 소소한 이야기나 좀 하려 했는데 저를 또 만난다고 하시니까 수첩을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긴 그렇고 또 그래도 우리 연결해주는 게 요 수첩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때 수첩을 저한테 쓱 밀어주시면서 요거 한번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라고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들분도 그렇고 되게 호칭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호칭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호칭 정리를 어느 정도 한 게 저는 그분한테 그냥 삼촌이라고 하기로 하고 그분이 이제 그냥 저한테 가족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호칭 정리를 하고 내용을 쭉 천천히 읽고 있었는데 어느 한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삼촌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거 그냥 슥슥 넘기는 거 같더니 그거는 되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네. 그리고 제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이게 그냥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다 했더니 그냥 하더니 하신 얘기가 그 이야기는 물어보면 내가 제일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써있는 내용 외에 뭐 별도로 좀 아시는 게 있냐 했더니 일단은 그걸 한번 쭉 읽어보고 얘기를 하자 하셔서 내용을 읽어봤어요. 시기는 좀 꽤 오래됐어요. 시기는 상당히 오래됐고 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넘어가는 그때쯤이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였으니까 전국을 쭉 도시는 생활을 하실 때였어요. 그러다가 소백산 근처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백산 근처로 가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뭐 솔직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정도면 어느 정도 도심 지역은 그래도 개발도 되고 왔다 갔다 할 만한 곳이긴 했지만 시골 쪽까지는 아직까지도 그게 막 발달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산 쪽으로 쭉 다니시다가 소백산 그쪽 근처에서 요 근처에서 기도를 좀 하고 움직여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찰나라 그럼 기도터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기도터나 이런 데가 보통 깊은 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올라가기 전에 식당이나 이런 데 있으면 간단하게 밥도 좀 먹고 올라가서 생활하시면서 마실 물이나 간단한 식량 같은 걸 좀 챙겨야겠다 생각하셔서 기도터 가는 방향 쪽에 있는 마을 쪽으로 가셨대요. 그래도 마을이 읍내보다는 조금 작고
면보단 조금 아랫단계 약간 애매한 그런 사이즈의 마을이셨나봐요. 어느 정도 크기는 있는데 좀 애매한 사이즈의 마을인데 들어가셔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이제 뭐 밥 드시면서 혹시 근처에 간단하게 제가 식량 같은 거 좀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흔쾌히 그런 거면은 우리가 물은 그냥 주고 뭐 쌀이나 이런 거 부식 같은 거 필요하면 얘기해라.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제가 돈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염치불구하고 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챙겨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챙기고 계셨나봐요. 챙기고 있는 찰나에 그 식당 쪽으로 어떤 애기가 하나 들어왔대요. 애기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집 아이인가 쓱 봤는데 애기 자체에 잡기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한테 잡기가 붙는다고 하면은 뭐 저도 보는 입장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예 없는 사람보다도 그냥 잠깐 스치듯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겉에 하나 둘 정도인데 아마 보시는 분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상하게 좀 쎄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몸이 조금 무겁거나 이런 날이 간혹 가다가 있으실 건데 네. 그게 애들이 잠깐 붙었다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아무튼 그런 상태라 그냥 지나가는 애구나 아니면 좀 약한 애구나 해가지고 달라붙어 있을 것처럼 돼 있는 애들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셨는데 그 들어온 애기 같은 경우는 팔, 다리에 다 하나씩 다 붙어있고 등에도 엎여있고 머리 위에도 다 있고 난리가 아니더래요. 애기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쓱 들어가지고 엄마 나왔어 한 다음에 밥을 달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기다려봐 이 할아버지 먹을 거 좀 챙겨드리고 그러고 나서 밥 챙겨줄게 해가지고 아이가 얌전히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발가락 닦았다 가면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셨나봐요. 아가 오늘 혹시 어디 갔다 왔니? 했더니 애기가 친구들하고 놀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았어? 라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제 애기가 하는 얘기가 친구들하고 산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스님이 맛있는 것도 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먹고 왔는데 또 배가 고팠어?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님이 준 거는 맛은 있는데 배가 금방 다시 고파져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준 거는 맛있는데 배가 금방 고파져?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그때쯤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셨대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짐을 이것저것 챙겨주시길래 아까 드셨던 밥값하고 음식값하고 조용히 드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주시냐 됐다 요거만 받겠다고 하는 걸 막 실랑이를 막 하면서 겨우겨우 다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다 주신 다음에 쓱 가게를 둘러보셨대요. 근데 가게에는 특별한 게 없더래요. 가게에는 특별한 게 없고 오히려 가게 자리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왜지 계속 생각을 하시다가 어찌됐건 도움을 받았으니까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얘기를 했대요. 혹시 이 근처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따로 올라가거나 하는 산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여기 뒤쪽에 조금 안 높고 좀 완만한 그런 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언덕보단 좀 높은 그런 데가 있다. 어차피 여기 마을 자체가 산속이라 약간 능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냐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인데 좀 좋은 곳이 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머리 좀 짧게 깎으시고 옷도 그렇게 입고 계셔가지고 저는 스님인 줄 알았다. 근데 고기도 드시고 하시길래 스님은 아니시고 어떤 분이신가 했었다. 그러면은 뭐 무업 같은 거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실대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저기 다니느라 힘드시겠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밥 하고 막 쪼르더래요. 그래서 아유 알았어 엄마 금방 챙겨줄게 한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식당 터가 굉장히 좋은 터니까 여기서 자리 잡고 계속 장사하시면은 앞으로 계속 잘 되실 거라고 그냥 그러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식당 밖으로 나오셨대요.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아이를 딱 봤는데 아이가 엄마 밥 하고 소리 지르는데 아이한테 달라붙어 있는 귀신들 있죠. 얘네들이 같이 다 밥을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드신 생각이 저걸 어떻게든 떼내야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섣불리 떼내다가 다시 붙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왜냐면은 할아버지는 거기에 계속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계시기로 하셨으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셨고, 마침 다행히 아까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해주신 아이들이 왔다 갔다 자주 한다는 산이 그 코스로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기도하실 곳을 가는 그쪽 길목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터 쪽으로 쭉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서 능선 보고 하는데 산 자체는 특이할 거는 없었대요. 그래서 산에 특이한 부분은 없는데 뭐 다른 게 있는 건가, 뭔가 좀 찾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찰나인데 산 올라가는 길 쪽에 절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멀리서 절이 하나가 보이는데 절 자체가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진짜 막 유명하고 막 큰 절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암자 비슷한 느낌으로 절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런데 암자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받으신 느낌이, 그때 할아버지께서 산을 올라가시면은 제가 수첩에 적혀있는 여러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유명한 산들, 좀 산세가 험하거나 아니면 산세가 좀 좋다는 그런 산들에는 다 산신들이 있대요. 산신이 됐건 토주신이 됐건 다 있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산 언덕 넘어가는 라인 쪽도 얘가 어떻게 보면은 산으로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할아버지께서 가는 기도터 그쪽 산으로 봐서 거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같은 구역으로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느낌인데, 네.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신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구역인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왜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나 싶은데 이미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는 좀 어두워진 상태라 일단은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낮에 한번 올라오면서 확인을 해보자 생각을 하시고 그날에 내려오셔가지고 마을에서 잠을 청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쓱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천천히. 네. 천천히 올라가시는데 등선 따라서 길 따라서 쭉 가니까 또 똑같이 암자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암자 쪽 방향으로 가시려고 길을 잡으셨대요. 근데 길 자체가 암자 쪽을 좀 멀리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쭉 길 따라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길이 좁아지는 거죠. 점점 길이 좁아지고 숲은 우거지고 풀 자체가 높아지고 하니까 길 뚫고 가실 때 너무 힘들으셨대요. 근데 원체 깊은 산속이나 이런 데서 기도 같은 거 하시는 분이니까 낫이든지 톱이든지 이런 거 길 뚫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구들 있잖아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좀 구비를 하고 계셨으니까 낫으로 이제 쳐내면서 길을 열면서 그러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쭉 도착을 하니까 암자가 멀리서 봤을 땐 멀쩡해 보였는데 가까이 도착해서 보니까 문도 떨어져 나가 있고 되게 안 쓴지 오래돼 보이는 그런 암자였대요. 그래서 주변을 쓱 둘러보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되게 고요하대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변에 그 흔한 잡귀 하나 안 보이고 새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산이니까. 근처에 다 산이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있는데 가까이 있는 새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새가 근처에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막 하고 싶으셨는데 뭔가 할아버지께서 이제 어찌됐건 본인이 모시는 신한테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냥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삼촌한테 여쭤봤는데 하신 얘기가 신을 모시는 사람이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뭔가가 그 신보다 더 강력한 게 눈을 가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신이 떠나간 거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다니시는데 신이 떠날 리는 없고 뭔가 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께서 써놓은 수첩도 그렇고 전에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도 그렇고 삼촌분이 얘기해주는 것도 그렇고 절대 할아버지께서 모시던 분이 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식은땀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오셨는데 분명히 얼마 안 걸렸다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시간이 아침 되게 일찍 올라가셨대요.
근데 분명히 거리도 그렇고 체감상도 그렇고 할아버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기껏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지나셨대요. 근데 그 통로를 빠져나오고 할아버지가 뚫어오신 통로 있잖아요. 그 길 뚫고 나와서 보니까 이미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시간 개념도 없이 홀릴 정도면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시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때 그 밑에 산 밑에 쪽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들 소리가. 그래서 뭔 소리지 하고 봤는데 동네에 있는 어른들 있잖아요.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막 올라오시면서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급하게 내려가셨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 계시고 다른 데 있는 뭐 슈퍼, 구두방, 상가 계신 분들 하면 일반 주변분들 다 나와가지고 막 찾고 계시더래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식당 아주머니께서 막 울먹거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애들이 지금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네 애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애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동네에 같은 동네 사니까 그 애기들이 다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놀러 나간다고 집 각각 돌면서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나갔는데 보통 아침에 나가면은 배고프니까 점심 되면 왔다가 다시 나가서 놀지언정 한번 밥 먹으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동네가 아무리 짱네 어쩌나 애들도 각자 다 집에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원체 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애들이 단체로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거기 있는 마을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는 뭐 슈퍼집에서 거기서 애가 밥을 먹나 보구나 생각하셨고 슈퍼집은 식당 아주머니네 거기 식당에서 밥 주시나 보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집에서 애들이 밥을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안 오니까 다른 부모님들이 식당으로 오셨대요. 아무래도 식당이 그래도 좀 넓이가 있고 애들 밥 주기도 좋으니까 당연히 식당이 있겠거냐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대요. 그 없어진 그 애기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와가지고 쭉 다른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똘비 엄마 해가지고 식당 아주머니가 똘비 엄마 애들 어딨어? 애들 밥 챙겨줬어? 했는데 식당 아주머니는 난감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애기 그 집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부모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똘비 엄마 애들 못 봤어? 그래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예. 지금 똘비네부터 해서 다른 지금 벌써 2집이 지금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식당 아주머니가 다 내려놓으시고 집집마다 다 돌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애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찾겠다고 애들이 자주 노는 데가 산이니까 그쪽으로 쫙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막 누구야 부르고 식당 아주머니도 막 울면서 똘비야 막 부르고 난리가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는 찰나인데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니까 할아버지를 붙들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기 못 봤냐고 혹시 애들 우르리는 거 못 봤냐. 근데 할아버지도 나오시느라고 못 보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봤다. 저도 지금 갔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가지고 저도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사람 소리 들려가지고 온 거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다들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우시면서 막 하는 찰나에 아버지들이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까지 오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산을 뒤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산을 막 뒤지기 시작하셨는데 애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다 내려오신 거예요. 다 내려오셔가지고 엄마들은 막 울고 난리 났고 아버지들이 이제 대체회의 들어갔고 할아버지가 그거를 보시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 식당 애기 똘비한테 붙어있던 애들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그 산을 오르셨는데 산을 오르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애들 찾고 싶다고 막 했는데 하나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좋다 그러면은 기도터까지 가보자. 근처에서 안 보이는 거겠지. 그래서 기도터까지 올라가셨대요. 기도터 올라가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막 우시면서 진짜 한 번만 좀 그래도 만난 인연인데 애들은 찾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우시면서 막 기도를 하셨는데 순간 뭔가 번쩍하고 보이시더래요. 순간 뭔가 번쩍하면서 보이셨는데 그게 자세히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한참 하시다가 그때 순간 딱 그 목소리가 들리셨대요. 중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중을 찾으라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가지고 마을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서 이제 조용히 한번 물어보셨대요. 어찌됐건 그 할아버지가 어떤 걸 하시는지 아는 분은 식당 아주머니만 아시잖아요.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여쭤봤대요. 제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아이들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스님분이나 아니면 절 같은 게 있느냐. 근데 이제 식당 아주머니께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내가 너무 아이 때문에 정신없어서 바로 생각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요 위쪽에 원래 스님 혼자서 계시던 암자가 하나 있었다. 근데 지금 스님이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는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가지고 순간 딱 든 생각이 그럼 내가 갔던 그 암자인가? 이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암자로 혹시 갈 수 있겠냐, 길을 좀 알려달라 했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하시니까 그쪽 지금 길 못 간다고, 길 다 막혔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거기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거기 그쪽에 사람만 갔다 하면은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봤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안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다. 그러면은 어딘지만 대충 알려달라 했는데 위치를 찍어주신 게 할아버지께서 갔다 오신 거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봤구나 생각이 드셔서 가셨대요. 밤인데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서 본인이 뚫어놓으신 길을 가려고 이제 쭉 갔는데 가실 때는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가셨대요. 내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는 애면은 만만치 않은 녀석이다. 모든 걸 쏟아붓더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때 그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쫓던 그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셨대요. 그래서 막 가서 올라가셨는데 분명히 할아버지가 길을 뚫어놓으셨잖아요. 근데 길이 안 보이더래요. 분명히 낫지에 톱질에 별거 다 해가지고 길 다 뚫어놓으셨는데 길이 전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또 방을 틀면서 길 보여달라고 하는데 순간 이게 부스럭한 소리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보니까 부스럭 소리 난 쪽이 손으로 슥 제껴보니까 할아버지가 낯질해가지고 해놓으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았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갔는데 안으로 쭉 들어가니까 안쪽에 할아버지가 보셨던 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착을 하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암자 딱 갔을 때 정말 오래되고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암자 안에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암자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암자 안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암자 안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다 거기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막 깨웠대요. 애들 막 다 깨워가지고 애들이 할아버지 누구세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님들이 찾으시니까 빨리빨리 가자.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와서 쓱 보는데 하나가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애들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똘비. 애들 무리에 똘비가 없어요. 애들 무리에 똘비가 없어서 애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똘비는 어디 갔냐? 똘비 찾아야 되지 않냐? 했는데 아이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똘비는 스님 따라서 먹을 거 가지러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스님? 무슨 스님? 이랬더니 여기 스님이 오면은 막 과자도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주신다고, 스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시다고 자주 놀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끼리 가가지고 놀고 한다고. 아까도 우리 여기서 놀고 있다가 지금 잠들었는데 스님이랑 똘비랑 먹을 거 가지러 간 거다. 그래서 애들은 일단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찾으시니까 너희 가고 할아버지가 다시 똘비 찾으러 올 테니까 너희 먼저 가 있어라 해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애들 마을에 두고 다시 올라가려는 찰나에 식당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식당 아주머니가 막 자꾸 덜덜덜 떨면서 얘기하시는 게 혹시 우리 똘비는 못 봤냐? 우리 똘비는 못 봤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똘비는 어디 갔다고 하니까 내가 찾아보겠다. 나 아이들도 찾아오지 않았냐? 좀 믿고 좀만 기다려달라 했더니 식당 아주머니께서 정말 부탁 좀 한다고 막 하는데 그때
그 식당 아주머니 쪽으로 한 중학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애가 막 뛰어오더래요. 헥헥거리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딱 붙잡더니 한 얘기가 저도 같이 찾으러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제 동생이니까 제가 잡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똘빈의 형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할아버지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 똘빈의 형을 꼭 데려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똘빈의 형을 데리고 가고 똘빈 형한테 부적 지어주시고 이제 막 이것저것 좀 안전장치를 해주신 다음에 그러고 갔대요. 그러고 이제 쭉 올라갔는데 이제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길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암자 쪽 근처까지 가셨대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길도 좀 알고 암자 근처까지 딱 가셨는데 암자 근처에 가니까 느낌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눈을 가렸던 그게 더 심해진, 눈을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신을 옥죄어 오는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도 들어갔는데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요. 목탁 소리가 들려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탁 소리가 딱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암자 문이 탁 열리면서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는 것도 어차피 문 한쪽은 날아가있고 반쪽 문만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되게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시는 노승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로 이 깊은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그 스님을 딱 보는 순간 할아버지께서 딱 바로 느끼시대요. 아, 저거 사람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딱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천연덕스럽게 혹시 요만한 아이를 하나 보셨느냐. 네, 스님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옆에 서있던 똘비 형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똘비 형이 할아버지를 딱 붙잡고 얘기하신 게 할아버지 저거 안 보이시냐고, 저거 안 보이시냐고, 저기 안에 애들 막 울고 있지 않냐고, 저기 안에 지금 애들 몇 명이서 울고 있지 않냐고, 저 중에 우리 똘비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께서 되게 당황하신 거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얘기를 하고 그 노승이 뒤로 돌아서 들어간 찰나였거든요. 그러던 찰나였는데 그 똘비네 형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서 노승이 머리만 뒤로 딱 돌려가지고 딱 보고 한 얘기가 그래, 다른 애들보단 네가 맛있겠다. 네가 오련? 그럼 내가 네 동생은 보내줄게. 오.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막 똘비네 형이 내 동생 돌려달라면서 막 뛰쳐나가는 걸 할아버지 막 잡으셨대요. 안 된다고 하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컨트롤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안쪽에 애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승이 머리를 다시 앞으로 쓱 돌리더니 거기는 애 하나를 쓱 잡고 끌고 나오더래요. 근데 그 애도 영가예요. 그 상태로 손을 잡고 나왔는데 팔목 잡고 나왔겠죠. 팔목 잡은 다음에 그 잡은 쪽 팔목 손을 그대로 안먹기 시작했대요.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는 기함을 토하신 거고 똘비네 형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있는 찰나인데 똘비네 형이 갑자기 쉿쉿쉿 하는 그 뱀스락한 소리 있잖아요. 입에서 그런 소리를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얘 왜 이러지 하는 찰나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주변에서 가려져 있던 게 확 옅어지면서 막 미친듯이 막 뭐가 들어오더래요. 두통이 올 정도로 목소리가 막 들려오고 너무 정신없이 막 들어온 찰나에 풀숲에서 구렁이 있죠, 구렁이가 쓱 나오더래요. 구렁이가 나와가지고 그 노승한테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승이 잡아먹던 아이 영가를 내팽개쳐버리고 그 뱀을 많이 노려보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노승이 어디 힘도 없는 골매기신이 나한테 덤비냐고, 이쪽에 있는 다른 골매기신들 내가 다 잡아먹은 거 몰라? 너도 내 밥 될 거냐? 그러더래요. 올해 골매기신이라고 온 것 같은데 너도 내 밥이 되고 싶냐? 근데 그 뱀이 끝까지 버티고 서가지고 계속 노승 쪽을 노려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옮겨가지고 자리를 잡는 게 할아버지랑 그 똘비네 형을 등을 지고 지키려는 듯이 이렇게 서 있더래요. 머리 빳빳이 세우고. 그러고 나서 계속 대치하는 상태였는데
똘비 형 같은 경우는 막 뱀 소리를 내다가 혼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뱀이 뒤를 실금 쳐다본 다음에, 그리고 할아버지를 한번 실금 쳐다본 다음에 그대로 노승한테 달려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머릿속에 딱 들려오는 게, 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 내가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그 아이가 당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할아버지께서 돌비 형을 데리고 빠져나오셨대요. 빠져나오셨는데 돌비 형을 안전한 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 뱀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막 가셨대요. 갔던 길 되돌아 들어가니까 그 노승이 네. 스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스님의 모습이 아니라 박수무당, 할아버지가 이게 박수무당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여기저기가 뜯겨나간 모습이래요. 뜯겨나간 모습인데, 그 상태에서 그 뱀을 잡고 구렁이를 그대로 뱀 몸통을 씹고 있더래요. 근데 몸통이 씹히는 가운데에서도 그 뱀은 계속 그 박수무당 귀신이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분노를 해가지고 어디 잡것이 신을 노리느냐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떼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딸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내가 뼈를 묻을 곳인가 보다. 그래도 내가 이놈을 잡고 간다. 네. 이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 뱀, 아무래도 신이겠죠. 뱀신이 거기서 박수무당 귀신의 목을 딱 물어 뜯은 거예요. 목을 물어 뜯은 찰나에 그 할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막 조치를 하셨다고 써있는데, 네. 다 한자로 써있기도 하고 뭔지 이제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막 조치를 하셨나봐요. 그러고 나서 잡지는 못하셨대요. 잡지는 못하시고 박수무당 귀신은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쳤는데 그 안에, 남자 안에 애들 영가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막 다 불러내서 그 남자 앞에다 쫙 해놓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천도를 다 시켜주시는데, 예. 안쪽 구석에 하나가 안 나오더래요. 안쪽 구석에 하나가 안 나와가지고 얘 너도 나오너라 했는데, 나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라고 했는데 울면서 나오는 게 똘비예요. 근데 살아있는 똘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똘비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똘비가 막 울더래요. 우는 똘비를 막 달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그 뱀이 갑자기 길을 하나 잡아가지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잠깐만 가시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래도 같이 꼭 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 나가가지고 형을 깨워서 데리고 갔대요. 형을 깨워서 데리고 갔는데, 형이 할아버지 쪽으로 오자마자 할아버지를 지나쳐가지고 똘비한테 가더래요. 그러면서 똘비한테 가더니, 야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빨리 우리 집에 가자. 얼른 가자. 너 이놈 새끼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하면서 똘비를 막 혼내더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시대요.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신 게, 형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데 눈에 그냥 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달래서 일단은 저 뱀신님을 따라가보자. 아이고, 예.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길 따라 쭉 가니까 절벽까지는 아니고 되게 가파른 비탈길이 있었대요. 가파른 비탈길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 똘비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사람들 막 내려가서 불러가지고 똘비를 빼내왔는데, 어차피 뭐 영혼 온 것도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세상을 뜬 거죠. 잠깐 나온 게 아니고 아예 빠져나온 거죠.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는데 똘비 형 그렇게 돼가지고 식당 아주머니 이제 혼절하시고 이제 난리가 났대요. 할아버지가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우셨대요. 그렇죠. 예.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게다가 그놈을 잡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골매 귀신도 크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한동안 힘을 못 쓰고, 네. 그러던 찰나에서 할아버지께서 똘비의 천도제까지는 지내주셨는데, 그 마을에서 뭐 기도를 하시고 뭐하고 하실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셔서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마을을 떠나려고 하셨대요. 네. 근데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똘비네 형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감사하다고. 그래도 내가 동생 마지막으로 챙길 수 있었다고.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똘비네 형을 딱 봤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 머릿속에 들린 얘기가 네가 걷어야 될 아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똘비네 형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2년이 가서 이쪽으로 오면은 그때 만나면은 그때 또 얘기하자. 그러고 나서 마을을 떠나셨고, 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께서 몇 해를 떠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앞에 몇 년도였다 이게 정확하게 안 써있으니까 뭐 제가 예상할 때 한 10년 정도 떠나신 것 같기는 해요. 10년, 네. 10년 좀 안 되게. 그러니까 올림픽 시즌쯤 해가지고 그 마을을 다시 가셨대요. 그때 갔는데 그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난 똘비 형아가 있더래요. 똘비 형아가 있어가지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봤는데 그 똘비 형아 외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식당 아주머니도.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똘비가 그렇게 가게 되고 나서 두 분 다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그게 세상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쯤에 식당 아주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식당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그거 다 처분하고 정리하고, 왜냐면 세상에 똘비는 형님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정리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할아버지 만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미 들어올 맛이 다 들어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너 한번 따라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따라가셔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뭐 아들처럼 키우셨고 이제 뭐 내리면 이런 거 다 해주셔가지고 그게 삼촌분이 그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삼촌분이 해주신 얘기가 그때 처음 딱 암자를 갔을 때 네. 삼촌이 보셨던 거는 그 스님이라는 그 사람이 딱 봤는데 자기는 앞만 봐도 스님으로 안 보이더래요. 자기는 스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생긴 게 머리 있죠. 네. 머리는 뱀머리를 하고 있고 팔다리가 개팔 개다리더래요. 몸 자체는 그냥 뭐 승복 입고 있으니까 제대로 구분이 안 가는데 머리는 뱀머리에 팔다리가 개팔 개다리더래요. 그러면서 입에서 이제 혓바닥 낼름낼름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하는 거 보고 저거는 사람 아니다. 거짓말 하는구나. 이미 봤구나. 저 괴물이 내 동생을 잡아갔다. 그 생각을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보게 된 시기가 늦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주신 얘기가 나도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왔는데 너는 그래도 인연이 좋고 운이 좋으니까 나처럼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거다. 대신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라.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렇게 그 할아버님과 인연이 됐었네요. 그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골매귀신도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옛날에 만신할머니 이야기에도 나왔었거든요. 골매귀신이라는 게 소신이잖아요. 한마디로. 마을 그렇죠. 소신. 소신이죠, 소신. 네. 그렇게 또 불리기도 마을 하고. 소신이죠.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가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슬펐던 아이 영혼은 무슨 죄입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게 그래서 그 귀신은 잡았나요? 했더니 못 잡으셨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좀 그래서-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예. 삼촌분이 추적 중이시래요. 지금요, 이제 이어서. 네, 아직도. 자기가 못 잡으면 자기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걔 무조건 잡을 거라고. 오. 용서 못한다고 무조건 잡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거는 대대로 그냥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야죠. 자, 일단은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 늦은 밤에 너무나 잘 들려주셨고, 항상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우리 계란과자님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시간 내가지고 한번 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계란과자님 박수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올라와 있고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비 계란과자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돌비 계란과자 나를 구해준 박수할아버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부터 들어보시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이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태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태진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봐 주셨는데, 요즘에는 또 알아보는 이가 없나요? 없죠? 나 지금 담 땡겼네. 담이 와가지고. 예. 그때는 약간 어.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목소리가 들리다 보니까는 또 물어본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들. 뒤로는 제가 말을 안 하고 돌아다닙니다. 혹여라도 태지 아니야? 딱 이런 생각이 들면 무조건 아는 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그럼요. 진짜 저분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가 아니면 뭐 슬퍼 보여도 무조건 태진님 아니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길 가다가, 많이 못생겼는데 그러면 저 왔습니다. 태진님 아니세요? 딱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태진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정확히 네.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상한 할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 이상한 할머니? 네. 좋아요. 네. 저 할머니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태지예요. 일단 이 이야기는 어떤 지방에서 운전직 공무원을 하는 형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형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똑같은데 귀신에 대한 1도 믿음이 없어요. 사후세계든 네.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야, 다 너희가 잘못 본 거야. 귀가 허해서 그런 거다. 가끔 모여서 무서운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술 먹다가 펜션 가서 놀러 가면 불 끄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콧방귀를 치면서 야, 그런 게 있어. 불 켜! 이런 사람이에요. 이 형님을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 일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분께서는 지금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직업은 어느 한 지역의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그날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의료봉사를 가는 일이었어요. 당시 이제 행정관할구청에서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랑 근처 인근 큰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와서 차를 타고 특정 마을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돼요. 오. 그쪽 간 지역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계신 그런 마을이었고, 일단 그곳에서 분들을 하차를 시키고 짐들도 대충 들여다 드리고 다 마을로 올라가시고 마을 밑에서 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10시쯤 돼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다 올라가시고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일정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4시에 모든 일정이 끝나고 들어오면 되는 일정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4시까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문을 똑똑 두드려요. 운전석 옆에 창문이 있잖아요. 큰 버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버스 옆에 창문을 똑똑 두들겨요. 근데 똘비 형님께서 보시긴 이 할머니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안 어울리는 비싸 보이는 밍크코트. 근데 그 계절이 여름이에요. 여름에 밍크코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안에 옷은 원피스인데 네. 늘어져가지고 속안이 다 보일 정도로 늘어진 원피스. 속살이 거의 보일 정도에. 네. 그리고 귀에는 진주로 된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목걸이도 좋은 걸 하고 계셨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하고 그 앞에는 시장 구루마 같은 거 있죠. 그걸 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동네는 약간 취약계층들이 계신 곳이었고, 여튼 그렇게 운전석 창문을 똑똑 두들기고 하시는 말씀이 총각, 나 라면 사 먹게 1,000원만. 나 라면 사 먹게 1,000원만 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똘비 형님이 예? 1,000원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여기가 워낙 그런 동네고, 근데 웃긴 게 거기 동네에 안 맞게 한여름에 밍크코트를 입고 귀걸이도 좋은 거 하고, 그렇지만 일단 창문을 열었어요. 네. 그 조그마한 창문 있잖아요. 운전석에 버스 보면은. 그런데 여는 순간 분 냄새하고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앞에. 그래서 순간 이렇게 향수 뿌리고 분도 막 바르실 분이 1,000원이 없나? 라는 생각에 어버버거리는데 할머니께서 아잉 총각 나 라면 사 먹게 1,000원만 줘 이러면서 아양을 부리는데 원피스 사이에 속살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수그려가지고 보여주면서 1,000원만 달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몸을. 어머. 그래갖고 순간 너무 찜찜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빨리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예 이러면서 1,000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이고 고마워 총각, 아이고 마음이 참 착하네.
총각 이름이 뭐야? 아이고, 귀찮지만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불편해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도 친절하게 응대해야겠다는 생각에 네. 아, 예, 제 이름은 뭐 김똘비입니다, 어르신.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이고, 총각 이름도 이쁘네. 그래, 결혼은 했고?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이고, 인물도 좋은데 왜 장가를 안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고받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어르신 이제 뭐 가서 라면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똘비 형님이. 그러니까는 아유, 그래, 내 정신 좀 봐. 나 배고프니까는 똘비 총각이 주니 1,000원으로 라면 끼리 먹고 와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 갈게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문 닫고 이상한 할머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이 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차로 돌아오시고 준비해둔 아침에 미리 받아놓은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때 똘비 형님은 딱히 생각이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받아놓고 아, 이따가 배고프면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팬들 있는데 위에다 올려놓으셨대요. 그리고 다 식사를 하시고 또 다시 봉사활동하러 올라가셨는데 할 게 없잖아요. 휴대폰 게임도 하고 뭐 가만히 있는데 또 누가 창문을 똑똑 하고 노크를 해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는 또 그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아, 할머니 또 오셨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문을 쓱 열어요. 그래서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아이, 총각 그 도시락 안 먹을 거면 나 줘. 나 주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할머니 이거 제 점심인데 제가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요. 이제 아까는 배가 안 고팠는데 지금 배고파서 먹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잉 이러면서 또 가슴 쪽을 어필하면서 달라고 쪼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잘못 걸렸다. 이상한 동네에 와버렸다 라는 생각에 아, 예, 할머니 그냥 드세요. 드시고 이제 여기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할머니를 보내요. 할머니가 또 아이고 고마워, 똘비 총각이 참 착해, 우더런들을 위할 줄 알아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가시더래요. 그렇게 할머니를 보내고 잠시 뒤에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또 누가 문을 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아, 설마 또 그 할머니인가 했는데 보니까는 그 할머니예요. 그때 짜증이 좀 나더래 많이.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봤대요, 할머니를.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총각 차가 참 좋네. 나 잠시 올라가서 쉬어도 되나? 날이 너무 덥네. 나 물 한 잔만 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길래 똘비 형님께서 말씀하시길 할머니 여기는 개인 차량이 아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차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 없는 사람들은 차를 태우면 안 돼요. 이거 걸리거든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께서 또 갖은 아양을 떠시면서 아잉 이러면서 막 차에 타려고 교태를 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나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돼? 이러면서 운전석 반대편에 앞에 문 열린 데 있잖아요. 버스 보면은. 네. 거기로 오셔서 문 열어달라고 똑똑거리기 시작하면서 유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막말로 이런 꼴 보기 싫어서 문을 열어주면은 혹시나 이 할머니가 올라와서 자기에게 뭔 짓을 하면은 수행인이 뭐니 신고를 하면은 자기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짓을 안 하더라도 보건소 직원이나 병원 관계자가 와서 이 광경을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약간. 오해를 살 수 그래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병원 간호사가 차량으로 뭘 가지고 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어머나 할머니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여자 간호사 딱 보고 아무 일도 아닌 듯 옷을 다시 입더니 시장 리어카를 끌고 쓱 사라져요 또. 그래서 간호사가 올라와서 기사님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길래 아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 돈도 주고 도시락 들리고 했는데 와가지고 지금은 문 열어달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문을 열어주면은 누가 다른 사람 봤을 때 오해 살 수도 있고 하고 문을 못 열어주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님 오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다 늙어서 왜 저러시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물건 챙기러 온 간호사분은 물건 챙겨 다시 나가세요. 아유 이제 좀 조용해지겠거나 아무도 안 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는 긴장도 풀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살짝 풀리니까는 졸리더래요. 그래서 아우 잠시 좀 자볼까 이러면서 눈을 좀 감고 스르륵 잠시 졸았는데 잠이 막 들려고 할 때 누가 또 똑똑하고 노크를 해요. 근데 순간 잠결에 아 간호사나 아니면 뭐 관계자분이 뭘 또 가지러 온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에
놀라서 앞쪽 출입문을 봤어요. 보니까 그 할머니예요 또. 총각! 똘비 총각!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나 물 한 잔만 마실게. 컵 한 잔만 타줘. 똘비 총각 문 좀 열어줘. 아잉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교태를 부리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르신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은 할머니 적당히 하시라고 집에 가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손짓벌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신고합니다. 차 안에 블랙박스도 있고 할머니 자꾸 이러시면 다 찍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똘비 분께서 나이가 그때 한 40대 정도 됐거든요. 40대 한 초반. 근데 할머니가 얼굴이 막 빨개지시면서 소리를 질러요. 너희 이렇게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문 한 번 열어주면 안 돼? 어른이 물 먹고 싶다 커피 한 잔 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어른에게를 개똥으로 알고 열어달라면 열어주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발로 차고 침도 뱉고 온갖 성질을 다 부리는데 그때 때마침 의료봉사를 마치고 내려오던 일행이 할머니 뭐예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뒤도 안 돌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의사나 간호사들 오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 직원이나 와가지고 올라타서 이제 무슨 일이냐 물어보길래 그간 사정을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저 간호사님도 봤다. 이렇게 아까 할머니 온 거 근데 또 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적당히 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분들이랑 보건소 분들께서 희한한 할머니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그날 일을. 그래갖고 아우 너무 힘든 하루였다. 라는 생각에 집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영화도 보고 잠을 잤어요. 그 형님은. 자고 아침에 또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자기보다 높은 공무원분들 하시는 말씀이 어제 의료봉사 나갔던 그 지역을 다 못 돌아서 오늘도 가야 한다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가고 싶다.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갖고 나 또 그 동네 가기 싫다. 다른 기사를 배정해 주든지 아니면 병원 차 있지 않냐. 병원 차에다가 태워가라. 나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기사가 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동네를 더 기피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가면서도 되게 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대요. 가면 그 할머니 또 와가지고 또 찝쩍거릴 건데 미치겠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이제 가서 할머니가 올까봐 주변을 계속 이제 미어캣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똘비 형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운전석에 있지 말고 차 뒤로 가 있자. 그래서 맨 뒷좌석 가가지고 두리번거리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오나 안 오나 보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주변만. 근데 그날 점심 때도 안 오시고 점심 때 지났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예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행이네. 할머니가 오늘 안 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한 번 왔으면 늦지 오늘 또 오겠어 설마 이렇게 하고 자리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충전을 하려고 운전석으로 딱 가요. 가는데 옆에 창문에 붙어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는 차가 좀 높잖아요. 할머니가 서 계시더라도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거기 위로 얼굴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할머니 얼굴이 나올 정도로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밟고 올라가신 거겠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깜짝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똘비 형님이. 할머니 뭐예요? 이러니까는 왜 날 피해? 뭘 자꾸 두리번거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할머니가 그래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좀 뒤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단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씩 웃어요. 똘비 총각 오늘은 날 피해 댕겼으니까 5,000원은 받아야겠다. 나 라면 사 먹게 5,000원만 줘.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더래요. 어르신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것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그때부터 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거예요. 근데 막 흥분하고 있으면은 솔직히 주변에 사물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막 욕을 하는데 뭔가 따끔해요. 보니까는 팔등 부분 있죠. 그러니까 팔목 윗부분에 뭔가 끓히고 피가 좀 나는 거예요. 뭐야 하고 보니까는 할머니가 씩씩거리면서 그 안으로 끌려가고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끓힌 거예요. 그래서 이 할망구가 노망들었나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욕을 막 하면서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했는데 순간 생각이 든 게 내가 여기 내리면은 그래도 칼 든 사람인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 플러스 내가 내린 틈에 이 할머니가 올라와 버리면 차에 그럼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 그런 판단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해요. 경찰이 도착하는 시간 동안 계속 실랑이를 벌이면 할머니하고 버리면서 할머니가 이 X가 어디 어른한 소리를 지르냐면서 죽고 싶어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고 할머니는 너 일로 와 이러면서 창문 막 열라고 하는데 그게 뻑뻑하잖아요. 그 창문이 아무래도 밖에서 열라고 하면은 잘 안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욕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경찰이 와요. 왔는데 보통 경찰들은 휘두르고 있으면은 뭐 가스조금 꺼내든지 제압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오자마자 하는 말이 또 할머니 또 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무슨 일인데 또 여기서 뜨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순간 느낀 게 이 할머니가 한두 번이 아니구나 상습범이구나. 그러네. 예. 경찰들이 이제 와가지고 할머니 휘두르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뺏어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뺏고 타세요 이러면서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 앞에 문 좀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체킹 블랙박스 있나요? 들어오자마자 그것부터 물어봐요. 네. 그래갖고 있다. 블랙박스가 밖에랑 안에 같이 낀다. 그거 빼달라고 하고 같이 서로 가시죠 이러면서 간 거야 파출소로. 순찰차가 2대가 왔는데 한 대는 할머니를 태우고 한 대는 돌비 형님 타고 간 거예요. 가면서 경찰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할머니 동네에서 유명하다. 하루에 적게는 1번, 많게는 3번씩 신고가 들어오는 분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할머니다. 몇 번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옵니다.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 사람 찌르고 이러면 안 돼. 사람 죽어 다쳐. 이렇게 경찰들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고 조서 같은 건 꾸미고 있는데 누가 보호자라고 와요. 보호자라고 오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20대 초반 남성분이 오십니다. 근데 오자마자 꾸벅고 절을 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 어머니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분께서 야 우리한테 미안하지 말고 저분한테도 빨리 사과해 하고 빨리 합의를 하든 빨리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경찰분들도. 그리고 아드님이 와가지고 똘비 형님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합의금 원하시면 합의를 해주겠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온 모습이 누가 봐도 일하다 온 거예요. 뭐 온몸에 먼지도 묻어 있고 이렇게 온 거예요. 딱 봐도 벌이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솔직히 죄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거에 대해서 뭐 아들이 솔직히 뭐 죄가 있겠어요. 그 딱한 마음에 동생 같기도 하고 합의 이런 필요 없고 그냥 데이밴드 하나 바르면 된다. 괜찮으니까는 그냥 어머니 잘 모시고 나도 사건이 크게 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냥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네. 아들분께서 그래도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병원비라도 드릴 테니까는 이거 꼭 받아달라고 죄송합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괜찮다.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살짝 그인 건데 괜찮다. 뭐 돈 바라고 내가 신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 돈으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머니 보니까는 라면 드시는 것 같은데 좀 잘 좀 해줘라. 그 돈으로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똘비 형님이. 그래갖고 아들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거절하시면 제가 진짜 된다고. 그러니까 밥이라도 오늘 꼭 대접할 수 있게 요 앞에 맛있는 고깃집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가시는 거 어떻냐고 하니까는 괜찮다. 고기는 뭐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고기 살 돈으로 어머니 맛있는 거 해드려라 말하니까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 제발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였고 경찰분들도 뭐 밥 한 끼 얻어먹는데 뭐 하늘 무너져요. 갔다 오셔요. 그래갖고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다 주고 오겠다.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주면 집에 동생이 있어 괜찮다. 어머니 일단 모셔놓고 올 테니까는 잠깐만 기다려달라 하고 어머니를 모셔놓고 식당으로 와요.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솔직히 좀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왜 그러신 건지. 그래서 약간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아들이란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사실은 궁금했는데 내가 물어보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어쩌다가 저렇게 되신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경찰분들께서 어디까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어머니가 정신상태 좋았다. 어머니께서는 원래 무당이셨대요. 오, 예. 무당이신데 흔히 말해서 신이 빠져나간 뒤로 되신 거래요. 예. 그래서 아무리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좋은 산 가가지고 막 해도 안 돌아오시더래요. 근데 어떻게 신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지역의 당산나무를 한번 잘못 건드리시고 신이 바로 빠져나갔대요.
근데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어머니께서 시성을 들이면서 하셨는데 안 되니까는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오신 거예요. 젊은 양기를 몸에 많이 지니고 있으면은 신이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똘비 형님이든 마을에 처음 보는 총각을 보면은 옷을 그렇게 입은 것도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양기를 받아보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나이도 많으신데 그래도 좀 누구 하나 붙어가지고 수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는 저희 어머니 40대 중반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할머니잖아요. 외관상으로. 외관상으로 할머니인데 나이가 똘비 형님이 40대 초반이시고 어머니 나이랑 똘비 형님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2-3살? 근데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할머니예요. 근데 그분께서 몇 년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되게 젊고 아름다우세요. 그 나이 또래로 안 보일 나이에요. 외관상으로는. 근데 몇 년 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래갖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형님이 듣기에는. 이게 맞냐고, 이 사진 맞냐고 하니까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맞다고. 이게 요즘에 휴대폰은 이 사진을 찍으면은 날짜가 나오잖아요. 사진에. 다 나오죠. 몇 년에 찍은, 몇 월 며칠에 찍은, 장소 어디까지 나오잖아요.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형님. 사람이 이렇게 몇 년 만에 늙는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께서 이제 신 빠지시고 갑자기 확 늙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다음에도 혹시나 저희 어머니 동네에서 보시면은 저한테 꼭 전화를 달라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주더래요. 근데 똘병님 말씀하셨죠.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을에 자원봉사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마을에 또 올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밥을 얻어먹고 나오셨어요. 나오신 다음에 주변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다, 그 아줌마 유명한 아줌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그 지역구에서는 가장 유명한 무당이었다고. 잘 맞추고 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아줌마였다. 근데 어느 순간 저렇게 늙었던데 그게 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 주민분께서. 나도 그 아줌마 지나가면 눈 깔고 지나간다고. 혹시나 뭐 할까봐, 해코지 같은 거 할까봐. 그랬던 이상한 할머니인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것도 할머님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서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섭죠. 아무래도 봤을 때도 외관상으로는 진짜 할머니시고 한데 네. 그걸 떠나서 뭔가 잘못 건드셔가지고 그렇게 신이 빠지고 그렇게 늙어버리시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거 보면 무섭죠. 그리고 그런 분 계시면. 그 신이 떠났을 때 그 안에 네. 뭔가 귀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을 텐데 거기서 막 그렇죠. 들어가 버리면 아마 또 정신을 놓거나 귀신들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뭐 네. 어떻게 해서 신이 빠져나갔냐 디테일하게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당산나무 한번 잘못 건드리고 그거밖에 말을 안 해서 그 내용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대단히 큰 잘못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도 태진님께서 역시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태진님의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아닙니다. 시청자분들도 태진님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또 많은 좋은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신단 말이에요. 아유, 항상 감사합니다. 네, 많이 남겨주시고 그걸 또 알아주시니까 저도 너무나 네. 보면서도 뿌듯하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항상 참여해서 너무 재밌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폭삭 늙어버린 게 진짜 할머니여서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도 정말 또 섬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예의 있게 정말 거절을 다 했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다가오면 안 무서울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